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구소장 전성학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004년부터 11년까지 안랩에 근무를 하다가 11년도에 현대카드 캐피탈 CISO로 가서 2020년까지 9년 동안 근무를 하고 2020년도에 다시 안랩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딱 그 해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2년 만에 2년 거의 3년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아마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IT 분야가 이제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는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IT 환경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보안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IT가 발전에 따라서 보안 산업은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고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를 해서 IT 환경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가상화폐도 생기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NFT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가상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월릿, 전자지갑도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에서도 이 디지털 월릿을 출시를 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새로 생기면서 메타 플랫폼 안에서는 어떤 보안 문제는 없는지 개인 인증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IT 환경은 빠르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아마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미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변화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로 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보안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것이 더 고민일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보안에 안전한 환경인지,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취약점은 없는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전한 환경인지에 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클라우드를 보면 워크로드 중심의 CWPP라는 솔루션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들이 운영 과정에서 운영 설정을 잘못 설정해서 사고들이 가끔 나기 때문에 CSPM이라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이후에는 CI/CD라고 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 전체에 걸쳐서 보안이 이루어지는 이런 네이티브 플랫폼 자체로 전환하는 것이 아마 이 클라우드의 대세일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IT뿐만이 아니라 제조 라인이나 공급망과 같은 OT 영역에서도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OT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는 고민까지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IT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ISF 2022 행사를 쭉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보안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현재는 거의 정점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그 시장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대세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매출 현황 3개년 추이인데요. 2022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4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클라우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가 질문을 해봤을 때 데이터 저장 기술도 아니고 가상화 기술이나 시스템 기술, 운영 기술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5.2%의 기업에서 보안이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보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봤을 때 250명 이상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업체에서는 무려 88.6%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4%만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88.6%나 되는 대부분의 기회에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IDC와 같은 환경에서 폐쇄된 환경에서 소수의 접근만을 허용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안의 방법도 달라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안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클라우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안 제품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계속 보안 산업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보안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겠지만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변화입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티바이러스 제품, 클라이언트에 설치되는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전통적인 그 제품이었다고 하면 이것들이 EDR을 넘어서 XDR의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변화입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로드 보안을 떠나서 네이티브 영역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GTNA 개념의 도입입니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클라우드로의 접속이 잦아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모든 인프라나 시스템들이 중앙 집중화가 되고 외부에서 접촉하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접속 환경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GTNA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안 제품의 트렌드가 변화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엔드포인트 보안의 초기 형태는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한 제품인 것 같지만 출시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엔드포인트 보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그니처 위주의 탐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기반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탐지 기법들이 도입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EDR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안티바이러스 제품의 약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EDR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EDR 제품은 안티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제품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품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서로 달라서 안티바이러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EDR이 메꿔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단말에 존재하는 파일 중심으로 어떤 탐지를 한다고 한다면 EDR에서는 안티바이러스가 탐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 또는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우리 조직에만 특화되어 있는 어떤 위협을 탐지한다든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수행하는 제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첨부 파일 속에 악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때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을 열게 되면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 쉽게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직원이 회사 내에 있는 중요 정보나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첨부해서 외부로 메일을 전송했을 때 이거를 탐지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악성 행위를 하는 파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파일이죠. 다만 우리의 어떤 기밀 정보나 고객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또 반대로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고객 정보들이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할 때, 또는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객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외부에 업로드를 할 때 두 개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안티바이러스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EDR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EDR 제품에서는 그래서 안티바이러스가 탐지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아니라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돼서 우리 조직에 위해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EDR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제품과 EDR 제품은 현격하게 그 역할의 차이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R도 여전히 한계점이 보이죠. 아마 사용해 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EDR을 사용하다 보면 역시 그 이벤트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네트워크 이벤트들, 즉 NDR 제품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이벤트들과 결합을 해서 탐지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또 IT 기기들, 여러 다양한 기기들의 이벤트들을 조합해서 탐지를 하는 XDR이라는 제품이 서서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안티바이러스를 넘어서 EDR을 넘어서 XDR이라는 제품이 시장의 주가 될 것이고요. 아마 EDR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니지드 서비스와 결합을 했을 때 외부의 서비스를 받아야만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MDR 서비스와 결합해서 MXDR이라는 것도 미래에 서비스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XDR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 직접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형태들이 미래의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워크로드 보안 중심에서 네이티브로 빠르게 변화를 할 것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존에는 이제 인프라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인프라보다는 어떤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형태로 계속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 중심의 그 보안 제품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네이티브 보안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가트너에서 CWPP라는 이런 워크로드 보안 제품을 보면 AV라든지 방화벽, IPS 이런 중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영역은 점점 축소가 되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NAPP,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제품들로 점점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CWPP 중심의 워크로드 보안 제품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클라우드 보안 제품은 이 CWPP이고요.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생기면서 CSPM, 즉 운영 과정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CSPM이까지 현재 좀 많이 나와 있는 형태고요. 이런 것들 두 가지는 CWPP, CSPM은 실행 단계에서의 워크로드를 보완하는 제품이고요. 이것들이 점차 왼쪽으로 쉬프트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쉬프트 레프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발 전체에 있어서 개발 단계, 빌드 단계, 배포 단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안을 점검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를 보면 이 개발하는 소스들이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빌드 단계에서는 오픈 소스 취약점은 없는지, 내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내에는 어떤 비밀번호나 기밀 정보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배포 단계에서는 니스트에서 권고하고 있는 SBOM,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소프트웨어 명세서까지도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버전은 어떤 것인지, 생성 날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약점을 점검하는 것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서는 기존의 워크로드 보안에서처럼 실행 단계가 아니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네이티브 보안, CNAPP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클라우드 보안의 그 미래에 지향적으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GTNA 개념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개념이죠. 제로 트러스트 개념인데요. 모든 네트워크의 접속이나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그 장치에 대해서 인증을 전제로 한다는 게 이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VPN을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일단 접근이 되면 어떤 내부 시스템이도 내부에 있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죠. 아마 VPN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그 터널링만 맺어 놓으면 내부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좀 더 명시적인 신뢰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VPN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신뢰를 형성한다 그러면 아마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약에 도용을 당했다고 할 때 그 도용을 한 사람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있더라도 접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내부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 설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투팩터 인증을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이 사람의 위치는 어디에서 하는지, 디바이스는 뭘 사용하는지, 시간은 언제 접속하는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액세스를 허용을 하고 최소한의 그 업무만 허용할 수 하도록 하는 게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매니지먼트와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접속을 허용하고 차단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허용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에서 그 정책들, GTNA를 구성하는 정책들이나 규칙, 그다음 여러 가지 설정, 디바이스 조건, 인증 조건들을 줘서 이런 종합적인 조건이 맞았을 때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접속을 허용한다 그래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기에만 접속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게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개념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이 상위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기능까지 가게 되면 이 종합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 XDR 개념이 이 바로 클라우드 어널리시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반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XDR에서도 탐지를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미래의 그 보안의 패러다임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먼저 XDR,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XDR 중심으로 가서 기존에 있는 안티바이러스의 개념을 넘어서 XDR,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워크로드 중심의 보안이 아니라 네이티브 시큐리티로 변경이 돼서 시프트 레프트, 즉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 빌드, 배포, 전 단계에 걸친 보안으로 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런 클라이언트 단에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할 때에 기존의 묵시적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명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요. 과거와 같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들입니다. 각 제품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새로 도입이 되고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때 이런 보안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